민주화를 요구하는 홍콩 시민들의 도심 점거 시위 오늘로 20일째입니다. 베이징 가보죠. 김성경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지금 홍콩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번 주 들어서는 홍콩 시민들의 이 도심 점거 시위의 동력이 좀 약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몇백 명 정도의 시민과 학생이 정부 청사 부근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틈을 타서 홍콩 정부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경찰 수백 명을 동원해서 시위가 약한 지역부터 시위대가 설치된 바리케이드 철거 작업을 벌였고 일부 충돌이 빚어지고 수십 명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시위대가 집중되어 있는 정부 청사 부근 지역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정리가 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홍콩 경찰은 오늘 새벽에도 이 상가 밀집적인 까오룽반도의 몽콕 지역에서 바리케이드 철거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홍콩 정부는 그러면서 시위대의 다음 주 초 대화를 제의하고 나섰는데 화전 양면 작전에 들어섰다는 이런 얘기도 해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대화가 이루어지면 이제 시위는 완전 정리가 될까요? 어떻게 전망됩니까? 출구를 찾기가 쉽지만 않아 보입니다. 렁투닝 홍콩 행정장관은 다음 주 초 대화를 제의했고 시위대는 원래부터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현재 시위대 내부에서도 정부와 대화를 시작하자는 의견과 대화를 하더라도 얻을 게 없다는 이런 의견이 서로 엇갈리면서 최종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약간의 내분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홍콩 정부가 대화 제의를 한 게 바로 이를 기대하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측면이 우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렁투닝 장관이 대화 제의를 하면서 의제와 관련해서 중국 전인대가 결정한 행정장관 선관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하는 이런 전제 조건을 내놓았는데 이는 사실상 시위대 입장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홍콩 시민들은 전인대 선관이 무늬만 직선제라며 민주적인 선거를 요구하며 시위가 나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시작부터 양측 간 입장 차이가 너무 큰 것 같고요. 예. 또 다음 주부터 중국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 즉 사중전회가 시작됩니다. 이 큰 행사를 앞두고 있는 중국 지도부를 의식해서 홍콩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시위 상황 정리에 나서고 형식적인 대화제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예, 물론 이 중국 중앙정부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대화가 또 이루어져도 그 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수밖에 없군요. 예. 그건 그렇고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엊그제 모습 드러내면서 신변 이상설은 가라앉았는데 네. 북한 정변설, 신변 이상설 이게 다 중국 인터넷에서 처음 나왔던 거 아니에요? 네, 김정은 제1위원장이 40일 정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온갖 설들이 난무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시작은 중국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지난달 26일쯤인데 김정은이 관저에서 친위대의 습격을 받아서 구금이 됐고 그 정변은 조명록 총정치국장이 주도했다 이런 내용이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확산된 것이죠. 예. 그렇지만 사실 조명록은 2010년에 사망하기 때문에 신빙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이 김정은의 건강이나 북한 정세와 관련한 각종 설들이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심지어는 김정은의 전용기가 베이징에 도착했다는 이런 소문까지 나돌았는데, 예, 우리 한국 국내에서 유통된 각종 설 가운데는 또 중국에는 전혀 없던 이야기들이 중국발 포장을 하고 나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요? 예, 그만큼 이 김정은의 자명이 관심사였고 또 이 북한 최고위층의 행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얘기가 있는데. 저희 베이징 특파원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북한 관련 뉴스는 모두가 특종 아니면 오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쿠데타 설 같은 경우는 먼저 쓰면 특종이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을 가리키는 것이죠. 네. 예, 어둠에 가려진 이 북한의 실상이라든지 또 거기에 어두운 우리 모습 보여주는 씁쓸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중국 당국이 인터넷 관리를 철저히 하잖아요. 근데 이런 김정은 관련 루머 같은 건 통제를 안 하나 보죠? 네, 이번에도 중국 정부는 이런 소식들을 차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무분별하게 루머가 확산되면서 관영 언론들이 사설 등을 통해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짓을 자제하라고 이렇게 촉구하는 정도였습니다. 예. 중국 정부는 이제 자신들의 최고 지도부와 관련된 소식은 아시다시피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 북한 최고위층 관련 루머는 전혀 통제하지 않고 있는데 심지어 지난 7월에는 중국 인터넷에 김정은을 뚱보라고 희화화하고 비하하는 동영상이 올라와서 확산된 적이 있습니다. 예. 지금도 이 중국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북한 측이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중국 당국은 무대응으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중국에서 북한 관련 루머가 확산되고 한국이나 다른 나라 매체를 거쳐서 또 확대 재생산되는 모습,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배경은 어떻게 분석됩니까? 네, 일단은 중국이 대국으로 이렇게 성장하면서 중국 인민들의 북한에 대한 사고방식이 바뀐 점이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과거의 경우 이 북한에 대한 우호적 감정이나 어떤 동정심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뤘지만 점차 북한을 부채로 보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를 뒤집어서 말하자면 자신들의 발전에 대한 우월감의 표출로도 볼 수가 있고 또 북한 지도자를 공격함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이 대리 만족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만 중국 정부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의 환구시보는 중국 사회가 서방이나 또 한국, 일본 이런 이런 나라의 여론에 영향을 받아서 안 된다 이렇게 주문하면서 그들의 국가 이익에 영합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데 이 말의 행간을 읽어보면 일단 서방의 시각으로 북한을 보는 사람들이 중국에서 늘어나고 있는 데는 우려 그리고 서방이 중국 내 여론 조작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이런 경계심 또 이 북한이 흔들릴까 봐 염려하는 중국 당국의 입장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 국회에 외통위 해외 국감단이 베이징을 방문해서 국정감사 벌였죠? 예, 그렇습니다. 굳이 거기까지 가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던데 감사 잘 진행됐습니까? 사실 이번 주는 저희로서 좀 바쁜 한 주였는데 지난 14일에는 국회 외통위 국감단이 말씀하신 대로 베이징에서 주중 한국 대사관 국감을 진행했고 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중국 공산당과 정책 대화를 위해서 새를 과시하듯이 대규모 수행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예. 또 오늘은 정무위 국감단이 금감원 베이징 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했습니다. 정무위도 갔군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국감 짐작하신 대로 실망스러운 모습이었는데 오늘 열린 정무위의 경우는 사실 베이징에 있는 국감 대상 기관이 금융감독원 사무소, 산업은행 지점, 대우증권 사무소, 서울보증보험 사무소 이렇게 4개 기관에 나와 있는 사람 모두 합해봐야 5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요? 예, 하지만 의원 당초 14명이었는데 줄긴 했지만 9명이 이번에 출동했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하는 이런 소리를 들었고요. 국회의원 9명이 5명 감사하러 간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특히 중국에서 영업하고 있는 이 다른 금융기관 경우는 중국 현지 법인이거든요. 사실상 국내에 있는 모 법인과는 전혀 다른 법인인데 다 국내 상황을 질문하는 오히려 그것만 질문하는 이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예. 현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해외 국감으로 나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외통의 경우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무성 대표 방중과 겹치면서 주중대사 등이 시진핑 주석 면담에 배석한다는 이유로 일정을 3시간 정도로 끝냈거든요. 형식적으로나 내용상으로나 부실감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국감의 취지에는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많은 돈을 들여서 이 해외까지 나와서 내실이 전혀 없었다는 이런 비난은 이제 그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베이징의 김성경 특파원이었습니다.